사실 동종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게 마이아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도 잘 모르는 상태이고요. 처음에는 이게 단어조차 생소해서 이게 뭔 뜻이지 의미를 파악하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마이아즘의 정의나 뜻을 이야기해보자면 병을 일으키는 요소를 가리켜서 과거 히포크라테스가 처음 사용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급성질환은 급성마이아즘이라고 편의상 이야기도 하는데요. 마이아즘은 쉽게 말하자면 병을 일으키는 요소, 원인, 감정 상태 등 병을 유발하게 일으킨 뿌리를 말합니다. 이런 건 현대의학에서도 어설프게 좀 있긴 한 개념이죠. 뭐 예를 들면 폐암 환자의 경우 담배를 피면 병이 더 악화된다. 담배를 끊어야 한다.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좀 아주 얕은 수준이죠. 좀 더 쉽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마당에 잡초가 많이 올라왔을 때 보통 재초기를 돌려서 잡초를 베어버리고 정리할 수 있겠죠. 현대의학은 그렇게 빠르게 접근하고 그걸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잡초의 뿌리는 그대로라서 다시 잡초는 자라게 되죠. 근데 동종은 잡초를 뿌리까지 잡고 뽑아버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잡초를 뿌리까지 나오게 손으로 일일이 잡아 뽑으며 정리하죠. 그래서 다시 잡초의 씨앗이 어딘가로부터 날아와서 뿌리를 내리지 않는 한 잡초는 생기지 않겠죠. 물론 힘도 더 들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재초기로 휙 저어서 깎아버리는 것보단 말이죠. 손에 흙도 묻고 손도 아플 수 있겠지만요. 산카라는 그의 또 다른 저서인 더 스피럿 오브 호미오패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백반증으로 내원한 여자 환자에게 레퍼토리를 통해서 약물을 찾아 처방하였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인드를 고려해보면 수다스럽고 농담을 잘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마인드만 고려하여 약물을 찾았더니 칼리 IODATUM이 나왔다. 이 약물의 MATERIA MEDICA에는 백반증이 나오지 않는다. 즉 신체 증상으로만 접근하자면 칼리 IODATUM을 처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마인드를 고려해서 칼리 IODATUM을 처방하였더니 백반증이 치유되었다. 이는 신체보다는 정신적인 영역이 상위 개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플로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위 개념에서 접근하는 처방을 하면 하위 개념의 신체 증상들은 치유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마이아즘과 뭔 상관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혹 치료를 하다 보면 정말 끝까지 안 낫는 증상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증상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에는 치유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때에는 위의 이야기처럼 신체적인 차원이 아닌 더 높은 정신 영역의 차원의 강력한 마이아즘이 치유 반응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땐 위에 산카란의 이야기처럼 감정에 맞는 레머디를 쓰거나 마이아즘을 부실 수 있는 레머디를 쓰게 됩니다. 이 마이아즘이 제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계속 뿌리로부터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뻗어나가듯 병은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듯이 그 모습을 점차 확연히 드러냅니다. 즉 가지가 나고 열매가 나고 하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듯 병의 그림은 그런 거와 같습니다. 싹만 보고 이게 뭔 나무인지 알기 어렵지만 그 열매나 가지나 잎을 보면 우리가 잘 구별해낼 수 있듯이 말이죠. 제가 자주 말하는 병의 그림은 그런 거고요. 그런 그림에 맞는 레머디 그림을 우리가 공부하는 약물학이고요. 히포크라테스 때에는 공기나 물을 통해 마이아즘이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나중에 이게 변질되고 하여 피가 문제다 하여 피를 사혈하고 그런 과정에서 피를 너무 흘려 죽는 환자들이 많았던 그게 현대의학의 초창기 모습이었죠. 그런 과정에서 하네만은 동종을 생각해내게 되고 마이아즘도 더 폭넓은 의미로 재창조하여 쓰게 됩니다. 공기나 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라든가 유전적 요인 등 거의 모든 걸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이아즘이 육체로 표현되는 성향을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건선 마이아즘은 환경의 자극에 의해 몸의 증상이 나타남, 소음, 빛, 냄새 등으로 두통이나 욕지기, 불편이 야기됨. 임질 마이아즘은 어떤 특정 요인에 의해 지나치게 반응하게 된다. 과하거나 아닌 반대로 결손으로 나타는데 종양이나 알러지, 켈로이드와 같은 증상들에서 임질 마이아즘을 볼 수 있다. 매독 마이아즘은 다루기가 쉽지 않은 궤저, 궤양과 같은 조직의 파괴가 일어난다. 몸과 마음은 스스로 파괴되고 포기되는 형상을 띈다. 결핵 마이아즘은 호흡기의 불안정, 약한 폐, 불쾌한 분비물, 머리의 땀, 차가운 것에 노출되면 악화된 코피가 자주 나옴, 잇몸의 출혈, 긴 속눈썹, 소금을 갈망하는 윤호, 혈변, 우유가 맞지 않아 설사를 일으키는 빈혈의 쇠약함, 링엄, 여드름, 손톱의 하얀 반점, 악몽 등. 그래서 하네만의 경우 당시 매우 흔하고 널리 퍼져 있던 성병들을 기본으로 하여 마이아즘을 분류하게 됩니다. 튜버 결핵 마이아즘은 하네만 때에는 없었고 나중에 제자들이 만든 것이죠.
흔히 볼 수 있었던 성병을 통해 그 병의 모습을 관찰하니 전혀 다른 성격들이 보여서 이걸 토대로 하여 마이아즘을 구별하고 그 병의 이름을 따서 마이아즘을 명명합니다. 다음은 각 마이아즘의 성질을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건선마이아즘은 외부 세계와 끊임없는 싸움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자신감 부족, 지속적인 짜증과 두려움, 난 해낼 수 없어와 같은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진다 하지만 항상 희망을 가지고 조심성을 가진다. 임질마이아즘은 비밀주의, 자신의 쇠약함을 숨기는 부자연스러운,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을 숨기는 고정된 습관, 의심증, 질투심, 건망증을 가지기 쉽다. 매독마이아즘은 삶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며 잘못된 것을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는지 판단을 할 수 없으며 포기하고 파괴하는 성향으로 나타나 결국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스스로를 혹은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관념들조차 왜곡시킨다. 정신적 무기력함과 둔함, 자살 충동적인 어리석은 생각과 완고한 고집, 살인 충동들을 가진다. 결핵마이아즘은 불평불만, 관용의 부족, 모든 것이 변함,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한다. 다음은 각 마이아즘의 일반적인 증상을 요약한 것입니다. 건선마이아즘은 가려움, 화끈거림, 우열에 의한 감염 마이너스 냉철한 사람 철학자, 이기적인 자, 침착하지 못한 불안한, 쇠약, 두려움. 임질마이아즘은 과잉 생산, 사막 위의 성장, 콘딜로마, 섬유종, 내부장기와 골반, 생식기를 공격함. 매독마이아즘은 파괴적인, 무질서한, 궤양, 열창, 기형, 무지, 자살, 우울, 기억력 감소. 결핵마이아즘은 변화가 빠른 증상들, 애매한, 쇠약함, 병변이치 변화, 체액 감소, 불만, 포용력의 부족, 조심성 없는, 부정확한,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 그들에게 좋은 게 아닌 걸 갈망한다. 다음은 각 마이아즘의 피부 증상을 요약한 것입니다. 건선마이아즘은 더러움, 건조함, 고름이나 분비물이 없는 가려움, 화끈거림, 각질이 있는 발진, 습진, 손과 발의 갈라짐, 풍부한 땀 자는 동안 악화, 불쾌한 냄새. 임질마이아즘은 사마귀, 쥐젖, 부자연스런 피부의 두꺼움, 헤르페스, 흉터, 손톱의 두꺼워짐, 고르지 못한 물결 무늬에 기름진 피부, 국소 부위의 색소 침착. 매독마이아즘은 궤양, 종기, 고름과 삼출물이 분비되는 불쾌한 냄새, 치유가 느린 문등병, 구리색의 발진 침대의 열에 악화되는 수저 모양의 구멍 나기 쉬운 얇은 손톱, 악취가 나는 궤저. 결핵마이아즘은 백선버짐, 습진, 두드러기, 헤르페스, 고름과 열과 함께 되풀이되는 종기, 빠르게 치유할 수 없는 침대의 열기에 악화되는 문등병 찬 것에 호전, 하얀 반점이 있는 손톱. 다음은 각 마이아즘의 통증을 요약한 것입니다. 건선마이아즘은 신경성 타입의 통증, 쓰라린, 멍드는, 휴식으로 호전되고 움직임으로 악화되는. 임질마이아즘은 관절 통증, 류마티스 통증 차가운 것, 습기의 악화, 움직임의 호전 수심, 떨림 두근거림, 돌아다니는 통증. 매독마이아즘은 뼈의 통증, 쥐어뜯는, 파열할 듯한, 타는 듯한. 결핵마이아즘은 극도의 고갈 상태, 충분한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태양에 의해 좋아지는, 힘을 주게 되는 통증. 다음은 각 마이아즘의 대표적인 의학 질병명을 정리한 것입니다. 건선마이아즘은 육종, 암, 변비, 가질, 헛배부름, 쉰 목소리, 피부 가려움, 문등병, 척추 부위의 화끈거림, 눈과 코에서 화끈거림을 동반한 물과 같은 분비물. 임질마이아즘은 유산, 고름 없는 좌창, 협심증, 빈혈증, 맹장염, 기침, 콜릭, 골반 부근의 질병 생식기 질병 포함, 전립선염, 신염, 통풍, 관절염, 천식, 월경통, 헤르페스, 류마티즘, 사마귀, 비뇨기 질환, 원인 없는 부종, 조직의 과잉 성장. 매독마이아즘은 부패된 것을 분비하는 실명, 혈관과 뼈의 궤양, 종암표피, 점막, 샘 조직 따위의 상피 조직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 누관 질병에 의해 인체에 생기는 구멍, 궤저, 과신장, 골수감염, 우울증에 의한 광기, 백대하, 긴 뼈의 류마티즘, 고름과 진물이 있는 피부병, 유산을 했었던 병력, 불임, 사생아, 허혈성 심장병, 자살, 정신병, 파괴적이거나 말기 암, 파종결핵, 귀와 코, 입, 비뇨기관들의 궤양. 결핵마이아즘은 무릎에 쑤시는 통증, 붓기, 야뇨증, 암, 충치, 골수의 파괴, 당뇨병, 마른 기침, 습진, 여윈, 간질, 극도의 피로, 분비선의 증대, 편도선염, 독감, 정신병, 말라리아, 불면증, 밤의 발한, 심계항진, 어떤 구멍이든 많은 출혈, 폐렴, 백선, 성마른 성향, 코감기, 기생충. 하네만조차도 처음에는 만성질환에 대해 자신이 사용했던 레머디들이 소용없다는 것에 놀랬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유사성의 법칙에 대해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레머디들이 생겨나도 만성질환을 치유하지는 못했죠. 그러다 하네만은 환자의 신체에 지속적인 회복을 저해하는 일종의 방해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두통이 사라지면 복통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의 증상이 사라지면 또 다른 증상이 그것을 대체한다는 것을 관찰하게 된 것이죠. 서로 다른 증상들이 마치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잡초와 같다고 생각한 그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계속 잡초는 자라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네만은 수많은 환자의 과거 의료 기록과 심지어 가족 병력까지 조사를 하며 마이아즘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어려운 마이아즘이란 개념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각 마이아즘의 간단한 특징들도 다뤄봤고요.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단 하나의 마이아즘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병은 항상 복잡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유기적으로 얽히고 쌓여가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